그림책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들의 밤은 아무리 봐도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야. 맞아. 참고로 이 작품을 처음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을 때 우리 아들이 네. 울었거든요. 아, 진짜요? 무섭다고. 아, 그 울었다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시던 좋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토끼들의 밤. 그림 보여주세요. 뒤로. 무서워. 이거 공포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일랜드 토끼는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거 헤어라고 하는 그거죠. 네. 앞에 토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백미러에도 토끼가 있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토끼들이. 얘네 막 날아다녀 게다가. 맞아. 저 근육질 뒷다리를 보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트럭이 밤길 가고 있고. 맞아 이 장면. 너무 좋아. 네, 토끼들이 지구 침공을 하는 자세로. 그래. 너무 멋져요. 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작가님 아일랜드의 시골길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토끼 조심 이렇게 간판을 보시고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쓰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 그림책이 보통 굉장히 작은 생각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모여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일랜드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길이 좁고 양쪽으로 빽빽한 숲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전도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 긴장해서 운전을 하는데 실제로 앞에 토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칠까봐 이제 막 걱정했던 그 마음과 사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살 때 저희 집 아랫집에 아이스크림 트럭 아저씨가 살았는데 학교 갈 때 항상 그 청소하는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제 인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앙심을 품고 이 아저씨를 내 책에 악당으로 출연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켠에 하고 있었고요. 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당시에 학교 수업 말고 그 동네에서 하는 이제 문화센터 비슷한 그림책 코스가, 쇼트 코스가 있길래 그런 걸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처음에 준 주제가 죽음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그 죽음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장중한 죽음을 떠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토끼가 생각나고 이 지금이 기회다. 이 아이스크림 아저씨를 죽이자. 돌릴 수 있는. 죽이자. 내 생각보다 뒤끝 있으신데요, 작가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이 되었죠. 아, 뒷모습도 불친절하게 생겼네, 지금 보니까. 복수심이 느껴지는데요. 아, 예, 그럼요.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뒤끝은 창작의 근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작가님 마음속에는 이 책에 완벽한 스토리가 다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토끼들의 마음에도 이입을 하고 또 그 트럭 기사의 상황에도 이제 충분히 저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복수의 마음을 넣고 너무 궁금하다. 그렇지만 절대 말씀 안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상상이 깨지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재밌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거를 표현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작가님의 팬이기도 한데 가끔 가다가 그림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이게 무슨 의미야? 하고 궁금해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책을 딱 펼쳤는데 읽을 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당황하지만 보통 읽을 게 없는 건 글일 뿐이고 사실 그림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어떤 이야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제 책 중에 이제 거울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표지부터 보면 아이 둘이 보이는데 책을 펼치면 처음에 이렇게 한쪽 페이지에 아이가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근데 넘겼을 때 이제 한쪽에 자기와 같은 아이가 이렇게 생겨나면 그 순간 독자의 마음 속에
거울인가? 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페이지에 뭐 이를테면 거울이었다 라든가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맥이 빠질 것 같은 네. 생각도 들고 이렇게 꼭 집어주는 글이 없기 때문에 실은 더 그림의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 책이 글없는 그림책인 셈이죠. 너무 매력이 있어요. 작가님 그 거울 속으로 책에 이 페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양쪽 네. 페이지가 다 비어 있는 페이지가 제 책에는 맞아요. 있거든요. 아 그게 맞는 건가요? 저의 상상에 혹시 파본인지 네네네네 이게 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어른, 건가? 어른들의 현실, 어른들의 현실. 이거 왜 비어 있지? 파본 아닌 거죠, 작가님? 너무 멋진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거 혹시 파본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또 엄청 창의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파본 아니고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 책의 중앙으로 이렇게 보여요, 맞아요. 책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사라진 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떤 그 서점에서 저한테 문의가 온 적도 있어요. 아. 네, 이걸 파본이냐고. 전체가 다 파본. 계속 전화. 그러니까 출판에서 보통 그림책은 특히 이제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넣는다는 거는 그쵸, 이제 그쵸. 그 인생이 얼마인데. 그쵸. 그 네. 출판사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에 제가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말빨로 계속 말빨 나왔어요, 말빨. 어떤 어필을 강하게 하면서 네, 이제 사장님을 설득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작가님 정말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 얘기하고 있던 작품 중에도 이게 뭔가 그 공감각적인 자, 얘기가 이제 막 네. 추상적이 되는데 네네. 이미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작품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작품은 우리 내는꾼. 네, 이 작품을 제가 한번 이미지적으로 딱 보여드릴 텐데 네. 이걸 보면 왜 세계가 이수희 작가님께 주목하는구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좋아요. 되는데 네. 잡아주세요. 주시고 계속 가고 잠깐만. 네네네. 이게 너무 커서 네. 약간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이거. 네, 자 지금 제가 이미지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와서 뒤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자, 좀 이어가 볼게요. 이야. 저도. 네, 이게 자 갈까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너무 좋아. 5.7m. 네. 이런 작품 보신 적 있습니까? 작가님, 이 작품 이거 도대체 이 책 어떻게 저희가 보고 누려야 됩니까? 정말 이게 일반적인 책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 맞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봐요. 그냥 보고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아니어도 그만이고 이 순간 내가 즐거운 것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을 계속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 독서의 목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이들은 그 책을 이렇게 바닥에 놔서 이렇게 그 또아리처럼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책을 보기도 해요. 네, 책을 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 거죠. 멋있다, 멋있다.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더 작은 책이 책 속에 책이 있고 또 책 속에 책이 있고 지금 방금 본 책에서 보여지듯이 작가님은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에 대한 인식을 아예 바꾸고 계시는데 이런 시도를 하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나랑 요거를 똑같으셔. 네. 재밌어야죠 일단. 그리고 그렇잖아요. 창작이라는 게 이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미없으면 그 재미없음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되고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으니까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는 이게 뭐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즐거움을 읽어내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재밌게 즐기고 그것이 아니어도 그냥 이야기 자체로서는 또 아이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을 만들고 싶어 하죠. 요새는 안타깝게도 애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책 보기보다 그냥 폰에 빠지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 거 맞죠, 박사님? 네, 많은 우려를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긴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죠. 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가져가요. 뭐냐면 어디 불이 나면 쳐다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뭐가 움직이면 보는 것처럼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네. 내가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보거나 뭐 글로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그림책은 내가 어느 그림이 이해가 안 가면 온전히 내 속도에 맞춰요. 이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게 되잖아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고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해가 돼야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책을 오히려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림책 보고 안 컸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어른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림책을 또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한국에도 어른들끼리 모여서 그림책을 읽는 모임이 굉장히 그래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그림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상을 나누고 거기 안에서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동화에는 아이 동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그림책은 저희는 이제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가지고 가는 이야기라는 그쵸. 의미에서 네. 제가 잠깐 그림자 놀이를 보여드리면 좋아요. 작가님이 좋겠어요. 직접 보여주시는. 보시면 아이가 창고에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 손으로 새 그림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 그림자가 날아오르면서 그리고 뒤에 있던 그 물건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사다리는 나무가 되고 저 자전거에 바퀴는 해와 달이 되고 이렇게 하나씩 변화해요. 이 장면 너무 좋아. 한참 노는데 엄마 불렀다 드디어. 너무나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제 항상 아이들의 산통을 깨는 거는 이제 엄마의 목소리죠. 그래서 저녁 먹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제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아이는 이제 불을 이렇게 딸깍하고 끄고 나가는데요. 네.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새까만 장면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이 장면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진짜 세속적인가 봐요. 보면서 출판사 인쇄비 너무 많이 나왔겠다. 좋은 약간 검정색. 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는 그림자의 세계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네. 했어요. 저는 이 검정색 2페이지를 보고 아이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이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좋은 독자들이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해석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불을 껐으니까 어둡지, 어두우면 까만색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실은. 근데 좋은 해석을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저 안에서도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 했을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을 이렇게 참고 조용히 이렇게 모든 그림자들이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이건 의외의 이야기였는데 그 한 아이가
자기는 이 그림책 전체에서 이 검은색 페이지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 정말 특이하다. 왜?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냥 문득 이렇게 팔랑 와, 정말 어린이들은 와, 천재예요. 잠깐만요. 네. 놀랍다, 놀랍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요게 네. 넘어가는 이 소름. 순간에 그림자 속에 그림자가 있는 걸 본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고 하면서 모든 페이지를 이제 다시 또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제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인 네.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제가 예상치 못했던 대답들을 저에게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정말 새로운 어떤 해석이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림책 작가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죠. 그러시겠어요, 진짜. 근데 또 그림책 작가로서 왜 아이들에게 보이는 세상이 어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까? 이수지 작가님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감탄하는 마음이 되게 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 생애 초반,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자기 호기심을 폭발하는 모든 것이 감탄의 대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목련을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작은 껍질에서 저렇게 큰 꽃이 나와? 하면서 진짜 놀라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또 저희 둘째는 한 번 이제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래서 왜? 하고 물었더니 쉬가 마려워서 조금 쌌어. 그러고서는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 변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팬티를 입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지엔 안 묻었어 라고 하더니 네, 내려와서 이제 다시 속옷을 갈아입고 내복을 입고 바지를 입고 나가서 다시 놀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 그 순간 이제 저는 목련도 새로 보이고 이제 팬티도 새로 보이고 네.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감탄하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근데 사실 어른들도 보면 어른들에게 아무리 새로운 게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신기한 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사실 감탄하고자 하면 이 세상이 그토록 참 흥미진진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계기들을 그림책을 보면서 어느 순간 느낀다거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즘에 복잡한 기분이 드는 게, 아주 어릴 때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네.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너튜브 같은 걸 보고 나서 아빠 유튜브에 수익이 얼마래 라든지, 혹은 네.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용어를 막 쓰기도 하고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책과 함께 하던 시간들이 끝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아이들의 동심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가 좀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작가님 본인도 어른이신데 이 어린 아이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그래. 그려내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나만의 재능이야,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저는 제 세계만 알죠, 사실은.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어린이들의 세계, 그 세계가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고 감탄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그 느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서 그림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정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